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대리운전 기사 보상금이 4,260원인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판교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 중단된 여러 카카오 앱 중 카카오티가 중단돼 90시간가량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사측은 매달 22,000원을 지불하는 유료 이용 대리기사들에게만 6일치 상당의 멤버십 이용료인 4,260원을 포인트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 단체들은 해당 보상이 최소한의 실제 수입을 보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이고 무료 서비스 이용 대리기사에 대한 보상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때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등의 피해 사례 접수 결과 대리운전 기사 382명은 인당 평균 피해액이 약 17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 경제면 기사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보도가 나자 정부가 50조 원 이상을 쏟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때 레고랜드 사태란 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2,05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에 강원도가 보증 이행을 거부하며 부도 처리된 사건입니다. 그간 지 자체가 보증하면 신용등급 최상으로 간주하던 시장의 공식이 깨지며 단기자금 시장을 포함해 회사채와 국채시장까지 얼어붙은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 펀드를 통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가용 재원으로 시공사 보증 회사채 등 매입을 재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위험 투자로 부도가 났다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 소생하면 같은 부실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가 남한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3시 42분에 서해 백령도 서북방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통신 및 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군은 북한 상선의 북방 한계선 침범 이전 1차 경고 통신을 침범 후엔 2차 경고 통신을 했으며 항로를 변경하지 않자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 상선의 의도적 NNL 침범은 2017년 1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상황 이후 5년 9개월 만입니다.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9.19 군사합의 위반을 감행해온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며 대응을 명분으로 한 국지적 도발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박서연이었습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갈 때, 저는 어떤 상황이든 카메라를 켜서 그 순간을 남기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진의 구도를 완벽하게 잡는다거나 감성이 듬뿍 들어간 사진을 찍는 건 아니랍니다. 제 사진의 의도는 오직 기록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재밌는 순간들이 많고 기억하고 싶은 나날들도 많죠. 하지만 그 상황이 아무리 인상 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냥 수많은 하루 중에 하루로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낌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요. 지극히 평범한 하루도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순간을 한 번이라도 다시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뭔가 사진빨이 안 받는다거나 조금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예쁜 순간을 담고 싶은 것이 아닌 그 기억 자체를 담고 싶은 거니까요. 하루를 정리하며 또는 한 달을 정리하며 사진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볼 때는 내가 추억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구나를 확실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기록하며 살아보는 거 어떠세요? 여기는 화요일 아침 방송, 저는 아나운서 박서연입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연출과 아름다운 넘버들, 좌중을 압도하는 배우들의 춤과 연기, 이성보다는 감성이, 정형보다는 정열이 가득한 낭만적인 공연물 뮤지컬. 요즘 같은 날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기지 못해서 속상하시다고요?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들만을 위한 아름다운 뮤지컬이 펼쳐집니다. 그럼 화요일에 보이는 뮤지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이 벌써 저의 6번째 만남인 거. 6주 동안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겠죠?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공연장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 읽어보셨나요?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라 예상합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오늘의 뮤지컬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오늘의 뮤지컬은 위키드입니다. 뮤지컬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를 유쾌하게 뒤집은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소설 사악한 서쪽 마녀의 생애를 뮤지컬로 옮긴 작품입니다. 오즈의 마법사 속 서쪽 마녀 엘파바는 왜 나쁜 마녀가 됐을까? 라는 상상에서 작품이 시작돼요. 위키드는 판타지 가득한 마녀의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하지만 공연 자체가 마냥 동화적이거나 가볍진 않습니다. 실제 공연은 좀 더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진실의 이면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잔혹한 장면들을 많이 드러내고 조연이었던 글린다를 주인공으로 설정해 차별과 억압, 우정, 용서, 화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는데 얼른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로이킴의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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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일부 같이 관람하도록 할게요. 자, 다들 들어오셨죠? 무대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위키드는 시각적으로 볼거리가 많은 뮤지컬이라 조금 뒷자리를 추천드려요. 마침 1부가 시작하네요.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 오즈의 환상적인 세계를 재현한 거대한 무대 세트와 의상, 그리고 소품, 현란한 디테일과 아름다운 디자인은 관객인 저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12.4m의 타임 드래곤, 수천 개의 비눗방울을 뿜어내는 버블 슬라이딩, 날아다니는 원숭이까지 단 한 번의 암점도 없는 매끄러운 무대 전환은 1초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이어 초록마녀 엘파바와 착한 마녀 글린다의 등장. 초록 피부를 갖고 태어난 엘파바는 똑똑하고 비상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외모 때문에 남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네요. 그러던 중 자신과는 다른 성향의 밝고 인기 많은 글린다를 만나게 됩니다. 글린다가 생각하는 최고의 호의는 엘파바를 인기 있는 친구로 만들어주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어요.
여기서 글린다가 부르는 파퓰러는 글린다의 사랑스러움이 보여져 저희에게 흐뭇한 미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초록색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애정조차 받지 못한 엘파바. 누군가의 사랑을 동경하며 마법사에게 인정받기를 꿈꿨던 그녀. 그녀는 같지도 않은 애정을 잃을까 걱정하던 과거를 벗어나 홀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부색, 솔직한 성격, 정의로운 마음씨 등으로 사람들에게 받았던 차별과 억압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녀의 도약이 담긴 일보의 마지막 넘버, 디파인 그래비티입니다. 휘몰아치는 고음의 연속에 많은 배우들에게 일종의 도전과 같은 그런 노래로 불리는 이 넘버. 그럼 여기서 USA 뮤지컬 밴드의 디파인 그래비티 들으며 인터미션 갖고 2부 시작과 함께 돌아올게요.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1부는 독자적인 이야기지만 2부는 오즈의 마법사와 연결도 되고 인물들이 나이를 먹은 설정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차분해지고 감정과 연기도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글린다와 엘파바의 우정 이야기보다는 피에로와 엘파바의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네요. 몇 번의 선행을 하려는 시도의 좌절, 여동생의 죽음과 피에로까지 잡혀갑니다. 이 상황에서 마법사의 부하들에게 고문을 받게 되자 엘파바는 자신의 행동에 강한 회의를 느끼죠. 엘파바는 글린다와 오즈 시민들에 대한 증오를 느끼고 다시는 선행을 하지 않겠다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녀가 되어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엘파바를 잡기 위해 시작된 마녀 사냥. 결국 엘파바는 도로시가 뿌린 물로 인해 녹아내린 것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오즈 시민들 사이에 퍼진 괴소문을 이용해 죽음을 위장한 것이었죠. 마녀의 죽음을 축하하는 오즈의 시민들과 폴굿의 구절을 읊조리는 글린다를 뒤로한 채 엘파바는 피에로와 함께 오즈를 떠나는 것으로 막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뮤지컬 위키드의 TMI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로 위키드의 넘버에 대한 비하인드 정보입니다. 아까 들려드린 디파인 그래비티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중력을 벗어나인데요. 이 넘버가 우주에서도 울려 퍼진다고 해요. 나사에서는 종종 우주 비행사들을 위해 모닝콜을 제공하는데 중력을 벗어나 우주에서 지내고 있는 비행사들의 상황에 맞춰 디파인 그래비티를 모닝콜로 매우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든 넘버가 좋은 데다 임팩트 넘버까지 있는 뮤지컬 위키드. 우정과 성장, 다름에 대한 이해,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생각에 대한 비판적 의식 등 동화적인 스토리에 투영한 다양한 시사점으로 유쾌하면서도 뭉클한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사람들의 단편적 사고방식은 다시금 인간성에 대해 성찰하게 만들죠. 저는 뮤지컬 위키드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작품인 것 같아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작품으로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산들의 취기를 빌려 들려드리면서
화요일에 보이는 뮤지컬 인사드릴게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이단비, 보도의 최미빈, 기술의 백서연, AD의 박초연, 진행의 전 박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